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분석하는 호랭박사입니다. 2부 175화 대박모의 계획 4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비녀단 본진으로 쳐들어간 이령의 스토리가 진행됐습니다. 대박모는 이령이 흰눈썹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한 것 같죠. 예상외로 흰눈썹을 버리고 자신의 본진으로 바로 쳐들어오니까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령을 보고 흰산의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역시나 압카와 이령, 아리는 흰산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압카가 아린에게 져서 흰산의 주인 자리를 뺏겼고 이령과 함께 붉은 산으로 쫓겨난 신세인 게 확실한 것 같죠. 이령은 시들이 새들에게 당해서 꼼짝 못하는 걸 보고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살아있을 때보다 못하게 된 거냐며 혀를 차죠.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쓸만하니까 시로 만들었을 텐데 점점 바보 천치가 돼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튼 이령은 대박모가 인간의 혼을 이용해서 시들에게 타격을 입힌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인간의 혼만 빼내면 별거 아니라고 바로 판단하죠. 그나저나 이령 외모가 다시 리즈 시절로 돌아갔네요. 올백하니까 영락없는 아린의 모습입니다. 대박모는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에게 명령해서 이령을 공격해보지만 이령은 손가락 튕기기 한 방으로 반사시켜버립니다. 손가락을 튕기자마자 괴물의 몸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정황으로 볼 때 대박모의 정신지배 주술을 풀어버린 것 같아요. 그 결과 괴물은 더 이상 대박모의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르게 됐고 눈앞에 이령의 존재를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겁먹은 괴물은 무서웠는지 엄마를 찾으면서 대박모에게 달려들죠. 괴물이 되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대박모는 검은 전기가 담긴 에너지파를 날립니다. 이 공격이 심상치 않았는지 이령의 시도 급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괴물은 이 에너지파를 뚫고 대박모에게 한 방 먹입니다. 한 방 먹였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정황상 정말 대박모를 공격하려고 공격한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긴 건데 공격처럼 된 건지 분간은 잘 안 갑니다. 각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괴물은 대박모를 보고 계속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무서워, 같이 가자, 나도 아들이야 등등 모정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박모는 별로 들어줄 마음이 없어 보이죠. 괴물에게 에너지파를 날려서 공격하기도 하고 어미의 말을 들어라고 말로 타이르기도 하면서 이령을 막으라고 합니다. 추측해보건대 대방이나 상병들이나 모두 대박모의 알에서 태어난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 괴물은 상병들의 혼과 육신이 모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서운 적 앞에서 어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이령은 거대 괴물을 보더니 이게 네 아들이냐? 청조를 닮았다더니 청조가 이렇게 생겼나 보구나 라고 말하는데 대박모가 발끈합니다. 그리고는 속마음을 바로 드러내죠.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엄마라고 부르지마. 우리 아들이 청조님을 꼭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는데 너 따위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방에 대한 대박모의 맹목적인 사랑이 드러납니다. 맹목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복수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흰눈썹을 공격한 것이죠. 그 결과 비녀단의 부하들은 모두 죽어서 괴물이 됐고 이제는 새들이 멸족할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박모가 대방을 각별하게 아꼈던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어쩌면 대박모는 청조를 모시던 고대의 고획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라면 상병들 같은 천한 개체만 낳을 수 있는데 청조의 비첩이 되면서 청조의 씨를 받은 것이겠죠. 그걸 수백 년간 품어서 대방을 낳았고요. 외모부터 청조를 꼭 닮았다고 하니 자신의 천한 신분마저 잊게 만들어주는 귀한 자식이었을 겁니다. 여튼 대박모가 내 아들 잘났다면서 발끈하던 사이에 시가 대박모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필방도 허망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대박모도 같은 꼴이 됐습니다. 목이 잘린 상태에서도 기괴하게 웃는 대박모. 대박모가 웃는 이유는 흰눈썹에게 보낸 대방부대가 흰눈썹을 죽일 만큼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령은 이때만 해도 대박모가 웃는 이유를 잘 몰랐죠. 여튼 이령은 수급을 가져오라는 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박모의 수급을 챙깁니다. 아마 압카가 직접 이령에게 수급을 가져오라고 명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도모지가 등장합니다. 이령에게 대박모가 꾸미는 계획을 전부 보고하는데 대박모는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미친듯이 커집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공간 아래 수백 수천 개의 알들이 부화된 모습이 나오죠. 기존의 상병으로 만들려고 했던 알들을 대박모가 기를 집어넣어서 대방의 알로 만든 것입니다. 성장과 수명이 짧은 복제품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대방과 흡사한 전투력을 낼 테고 흰눈썹에게 복수하기는 충분한 병력이겠죠. 짭대방 수백 수천이 한 번에 날았으니까 엄청난 기회 감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령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듣고는 분노합니다.
일부에서 계속 언급한 것이 흰눈썹이 죽으면 압카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였는데 지금 흰눈썹이 죽게 생겼죠. 새들이 벌린 미친 짓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일영은 왼쪽 눈에 두르고 있던 두건을 풀어버리고 수백 수천의 알껍질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합니다. 추이에게 공격당해서 부상당한 왼쪽 얼굴이 나오는데 마치 흰눈썹처럼 검은 무늬가 노출되죠. 저 왼쪽 얼굴은 무커의 팔로 얻어맞은 부위인데 피멍이 들어서 저렇다기보단 일영의 원래 얼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주술로 가리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은 무커 팔로 맞은 충격 때문인지 가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린 녹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로 끝도 없는 스크롤의 대방 부대가 등장하는데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장면에서 지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대방이 계속 나와요. 마치 녹치의 시야를 그대로 보는 듯합니다. 녹치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독자들도 간접 체험하게 되죠. 저 정도 병력이면 수인병이 드글드글했던 흰눈썹 전성기라도 막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수백 수천의 대방이라니 이 정도면 밸런스 붕괴죠. 하나하나가 대방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녹치 혼자 막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호형 전개 속도가 부스터를 달았는지 상당히 빠른데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듯이 엄청난 스케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바로 작가님의 연출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의 장점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만화를 본다는 것이죠. 이 장점을 활용해서 때로는 가로로 길게 그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세로로 길게 그려서 거대한 스케일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방모의 계획이 오늘 전부 드러났죠. 한마디로 줄이자면 흰눈썹에게 복수한다인데 이 선택은 약간 의외였습니다. 예전에 대방모가 대방이 죽고 나서 복수심에 미쳐버린 적이 있었죠. 도모지는 그걸 이용해서 흰눈썹을 공격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이후 난조와 마전 덕분에 정신이 돌아왔고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도모지를 내쳐버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서 대방모가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흰눈썹 공격은 접겠구나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방모의 복수심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흰눈썹을 지키는 일영의 존재까지 계산하면서 더 철저한 복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만큼 대방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이었고 비녀단 전체의 목숨과 새들의 멸족과도 맞바꿀 만큼 흰눈썹에 대한 증오가 컸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녹치가 어떻게 대방 떼들을 막아낼지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일영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함께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